한계 반응 물질이다. 한계 반응 물질이 있어. 이게 시험 문제야. 완전히. 한계 반응 물질이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걸 정해야지만이 우리가 개수비를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계 반응 물질이란 거, 반응 물질이란 거 뭐냐? 반응 물질이 뭐냐? 반응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일 때 화학 반응 중에서 어느 한 개가 모두 소모되지. 그러면 더 이상 반응이 진행 안 돼, 이제. 그러면 하나가 소모돼 버리면 생성물이 더 이상 안 생겨. 이때 화학 반응 중에서 반응물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모두 소모되면 더 이상 반응이 진행 안 되잖아. 이때 모두 소모된 물질을 부르는 뭐라 그래? 한계 반응물이라고 그래. 야, 모두 소모된 물질을 뭐라 그래? 한계 반응 물질이라고 해. 이걸 구해야 돼, 우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뭐를 성립해? 뭐를 성립해? 화학 반응이고 물리 반응이고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후의 질량 어떻다? 똑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 근데 얘들아 봐. 이때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것들은 뭐야? 만약에 EH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하지. 그래가지고 뭐가 돼? 물이 되는 반응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앞에 있는 개수는 뭐냐? 이거는 뭐야? 개수는 분자수비, 몰수비, 부피비지. 그런데 뭐는 아니야. 질량비는 아니야. 근데 넣어준다고 다 반응하는 거 아니라 얘가 10몰이 있었어. 얘가 3몰이 있었어. 그러면 10몰하고 3몰이 다 반응하는 거 아니야. 얘들은 일정한 비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야, 몰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비로 쓸 수 있어. 그러면 나눠줘. 나누면 얼마 나오냐? 5 나오지. 나누면 얼마 나와? 3 나오지. 남는 건 용서해도 부족한 건 용서가 안 돼. 뭐냐면 나눴을 때 얘는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1이 3이 나와. 그러면 적게 나온 놈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반응하는 물질이야. B에다 곱해줘. 그러면 얘는 몇 몰 나와? 6몰 쓰이지. 얘는 몇 몰 쓰이는 거야? 3몰 쓰이는 거지. 그러면 얘는 몇 몰이 남아? 4몰이 남고 얘는 0몰 되고 얘는 몇 몰이 생성돼? 6몰이 생성돼. 6몰이 생성돼. 그러니까 이때 넣어준다고 다 반응한 거 아니야. 얘들은 일정한 비로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개수비로 몰수를 나눠줘. 그러면 얘는 5 나와. 얘는 얼마 나와? 3이 나오지. 그러면 적게 나오는 걸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반응하는 물질이야. 곱했을 때. B하고 곱했을 때. 그러면 얘가 6몰이 생겨. 그러면서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다 소모된 놈이 이제 한계 반응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다 소모되면 이제 화학 반응은 더 이상 안 일어나. 생성물이 더 이상 안 생겨. 근데 이때 한계 반응 물질 돌릴 때 문제가 있어. 봐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A하고 B하고 반응해갖고 C가 생성돼. C가 생성되는데 어이씨 이 새끼들 심각하잖아. 개수비를 안 줘버렸어. 근데 찾으래. 개수비. 니들이 찾아갖고 풀래. 근데 봐봐. 1실험하고 2실험하고 3실험이 있어. 근데 뭘 줬냐면 이걸 줬어. 야, 얘는 이게 줬어. 이렇게 줬어. 생성물의 수를 줬어. 그리고 얘는 6, 4, 3을 줬어. 그럼 봐라. 이때 봐봐. 몰수야. 줬는데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이걸? 봐봐. 여기서는 봐라. 생성물이 그대로야. 생성물이 그대로라는 건 뭘 의미한다? 야, 봐봐. 1실험하고 2실험에서 반응물의 양은 다른데 서로 다른데 생성물이 C가 같지. 이 말은 뭐야?
1실험하고 2실험에서 한계 반응 물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뜻한다. 봐봐. A, B의 양이, 반응물의 양이 서로 달라. 근데 1실험하고 2실험에서 생성물의 양은 똑같지. 그러면 1실험하고 2실험에서 한계 반응 물질이 다르다는 거야. 서로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비교해봐. 얘는 몇 배가 됐어? 3실험 몇 배가 됐어? 3배가 됐지. 그리고 얘는 몇 배가 됐어? 얘도 3배가 됐죠.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똑같이 반응했잖아. 같은 비율로 반응했잖아.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얘는 몇 배 됐어? 이렇게 2배 됐지. 얘는 몇 배 됐어? 2분의 1이 됐지. 그러면 여기서는 적은 놈이 한계 반응 물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고, 여기서는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봐봐. 야, 1실험과 2실험에서 A, B는 틀려. 종류가 달라. 양이 틀려. 근데 반응물의 양이 똑같지. 그러면 1실험과 2실험에서 한계 반응 물질의 종류는 다르다는 거야. 근데 1실험하고 3실험을 비교해봤어. 얘가 몇 배 늘어났어? 3배 늘어났지. 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났지. 그러니까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2배 늘어났는데 얘는 2분의 1로 줄었지. 그러면 얘가 다 소모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야. 그러면 봐라. A 대 C는 지금 몇 대 몇이냐? 지금 봐봐. 따라서 A 대 C는 몇 대 몇이야 지금? A 대 C는 몇 대 몇이냐? 얘가 2가 소모되고 얘가 1이 생겼지. 그러면 얘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2대 1로 반응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서 1실험하고 3실험에서 얘가 봐봐. B하고 C 보자. B하고 C 보면 얘가 2실험에서 자, B는 1이 소모됐지. 근데 C는 얼마가 생성됐어? 1이 생성됐지. 그러면 얘들의 몰수비는 어떻게 돼? B하고 C는 몇 대 몇이야? 1대 1이잖아. 고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계수를 다 구했어. A 대 B 대 C는 2 대 1 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수비가 2, 1,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한계 반응을 진짜 잘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그 다음 봐라. 또 뭐 또 있냐면, 이런 게 비슷한 문제가 또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자,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갖고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갖고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되잖아.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얘들 개수비는 맞춰주면 되지. 여기 질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여기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니까 2지. 그럼 여기에 수소 몇 개 있어? 6개 있지. 그러면 3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봐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데, 1실험, 2실험, 3실험인데, 해볼게. 반응, 물의 부피야. 갖고, 질소가 이렇게 나왔어. 5, 2, 20, 10, 15, 그 다음 20, 45가 생성물의 부피는 물어봐. 리터인데 NH3가 얘는
X래. 그러면 찾아야 돼, 우리가. 응? 어떻게 찾아? 자, 봐봐. 이게, 봐봐. 또, 뭐야? 아까 지금 했잖아. 야, 반응물의 양이 틀려. 근데 1, 2 실험에서 생성물이 똑같지. 그러면 뭐라 그랬어? 아까 전에. 지훈아. 한 개, 1, 2에서 한 개 반응물이 다르다겠지. 다르다겠다. 어? 그러면 봐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지. 1대 3대 2지. 그러면 나눠봐. 1로 나누면 얘는 얼마 나와? 5 나오지. 얘는 얼마 나와? 3분의 20 나오지. 그럼 누가 적어? 5가 적지. 이렇게 5를 갖다 곱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한 개 반응. 하고 얘가 5가 사라져. 그러면 얘는 얼마가 사라져? 이렇게 15가 사라지겠지. 그리고 얘는 5를 곱하니까 10이 남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사라져 이제? 나눠봐. 10이지. 얘는 나누면 5지. 그러니까 얘가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반응이야? 5만 반응. 얘는 15가 다 사라져. 그리고 얘는 이제 10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 얘 나눠봐. 1로 나눠봐. 얼마냐? 20이지. 나눠봐. 얼마야? 15. 그러면 누굴 곱해줘야 돼? 15 곱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15만 반응하고 얘는 어떻게 돼? 45가 다 반응하지. 그러면서 얼마가 생겨야 돼? 15 곱하니까 x가 30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남는 건 용수에도 부족한 건 용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5가 있고 얘가 20이 있으면 나눠줘. 그러면 얘 5 나오지. 얘는 얼마 나와? 3분의 20 나오지. 적게 나오는 걸 곱해주면 돼. 5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반응하는 놈이야. 5 반응하고 얘는 15 반응하고 따라서 얘는 0이고 얘는 5고 얘는 10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니까? 몰수하고 부피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질량이면 좀 다르게 해도 돼. 봐봐. 이번에는 질량으로 해볼게. 질량으로 해볼게. 이걸 찍어. 사진 찍어. 빨리 찍어. 아, 네가 뭘 다 알아. 내일 고수자 고수. 그다음 봐봐. 이번에는 질량으로 해볼게. 그러면 계수비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뭘로 해야 돼? 질량 보존 법칙으로 해야 돼. 야, 질량으로 나오면 이게 한계 반응 물질에서는 계수비를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된다고? 질량 보존 법칙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A가 이번에는 친절하게 뭘 줬다. 얘들아. 친절하게 뭘 줬다. 화학 반응식 계수비를 줘버렸어. 응? 줬어. 하고 EC가 되는 반응이야. 그래갖고 조건을 준다. 뭘 주냐면 이걸 줘. 봐봐. 이번에는 질량으로 줘버린다. 질량으로 줘버릴게. 질량으로 줘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응? 1실험, 2실험, 3실험인데 얘는 반응 전의 질량이고 얘는 생성된 뭐야? C의 양 몰수로 줘버렸어.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질량하고 몰수하고 섞여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봐봐. 그러면 봐라. 얘가 14하고 8이었어. 48이었어. 그리고 얘가 14하고 8이었어. 그러면 봐봐. 여기가 20이라고 30이야. 근데 여기가 몰수가 2n이고 얘가 n이고 얘는 xn인데
그럼 어떻게 선생님 우선 뭘 찾아야 돼? 한계 반응을 찾아야 돼. 근데 봐봐. 얘는 몇 배가 늘었어? 2배가 늘었죠. 얘도 늘긴 늘었어. 얘도 늘었어. 그러면 얘는 똑같아. 그러면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 여기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지. 얘가 한계 반응물이지. 똑같잖아. 똑같을 때 적게 있는 놈이 한계 반응물이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봐라. 그러면 얘가 봐봐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봐봐. 그러면 얘가 봐봐. 그러면 얘가 몇 g이 반응하냐? 얘는 얘가 한계 반응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그러면 얘가 다 반응해. 14가 반응해. 그리고 얘는 이제 보자. 몇 배냐면 얘가 똑같은 얘는 똑같고 얘는 늘었으니까 얘가 다 반응하고 그러면 얘는 여기서는 8g이 반응하고 얘는 2배가 늘었으니까 얘는 몇 g이 반응해? 여기서는 16g이 반응해. 2배가 늘었으니까 이게 몰수가. 그러면 2배가 늘었으니까 얘는 C는 몇 g이 돼? 야 14g하고 16g이 반응했지. 그러면 얼마가 늘어나? 얘는 30g이 돼야 돼. 30g이 돼야 돼. 그리고 얘는 몇 g이 돼, 이제? 얘는 이제 얼마큼 반응해? 그러면 이제 2배가 7만큼 반응해. 그러면 얘는 몇 g이 돼야 돼? 15g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봐라. 지금 이번에는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얘야. 얘가 돼. 그러면 얘가 반응하려면 21이 반응한다. 그러면 얘는 몇 배야? 몇 배야? 얘 3배지. 그러면 얘도 몇 배가 반응해야 돼? 3배가 반응해야 되지. 그러면 24야. 그러면 얘가 몇 몰이야? 몇 g이 돼야 돼? 45g이 돼야 되지. 그러면 30g일 때 2n이었어. 15g일 때 n이었어. 그러면 x는 몇 n이야 돼? 3. 그래서 x가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찾아? 얘는 그대로야. 얘는 늘었어. 근데 얘는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어. 그러면 얘가 한계 반응물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얘가 적지. 그러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인 거야. 그러니까 적은 놈이 다 반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한계 반응물이면 여기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근데 여기서 얘가 다 없어지려면 8g이야. 근데 A는 몇 배 됐어? 2배 됐지. 몰수가. 그러면 그만큼 얘도 2배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16g이야. 그러면 얘가 다 써먹어야 되니까 얘도 14g이 반응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절반이니까 7g이 반응이지. 2배 반응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 배야? 얘가 다 없어지려면 21g이 반응해야 되니까 얘가 3배지. 그럼 얘도 3배가 반응해야 되잖아. 그래서 24g이야. 그러면 얘는 C가 이제 몇 g이 생성돼? 30g이 생성되지. 그리고 여기는 몇 g이 생성돼? 15g이 생성돼. 얘는 몇 g이 생성돼? 45. 그러면 N이 15야. 그러면 45는 몇 g이야? 몇 몰이 돼야 돼?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반응하는 질량비가 A, B, C가 몇 대 몇이야? 질량이 스몰 w가 질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몇 대 몇이냐? 윤치야. 15지. 15지. 근데 여기서 몰수비는 얼마냐? 몰수비는 얼마야?
넣었잖아. 여기 개수비가 뭐야? 몰수비잖아. 그러면 1대 2네? 근데 우리가 몰수는 뭐냐? 몰 질량분의 뭐야? 질량이지. 그러면 지금 뭘 알아? 몰수하고 질량을 아니까 뭘 구할 수 있어? 몰 질량을 구할 수 있어. 몰 질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화학식량을 M이라고 했지. 몰 질량에 따른 말은 뭐야? 화학식량이야. 그러면 화학식량은 얼마야?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7대 8대 얼마니? 1.5니까 2배를 해버리자. 14대 16대 15만. 이것까지 구할 수 있어. 이것까지 구해야지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몰 질량도 잘 모른단 말이야. 몰 질량의 B를 모른다. 얘들은 B야, B. 정확한 질량이 아니야. B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구하면 완벽하게 구하는 거야. 문제가 나와도, 어렵게 나와도. 이해됐지? 또 한 번 해보면, 이제 뭐 있냐면, 이런 게 뭐 있냐면, 이런 게 있어.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실린더 안에서 연소했을 때 그 한계 반응을 하고 개수비를 찾으라는 게 있어. 전형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유형이 있어. 봐봐. 세 번째는 뭐냐면 실린더에서 연소 반응에 해석하기 이게 있어. 봐봐. 자, 실린더에다가 기체를 넣고 연소를 시켰어. 뭐? 에테인하고 에테인을 넣었어. 엑스몰을 넣어줬어. 그 다음 산소 7몰을 넣어줬어. 그럼 봐라. 7몰을 넣어줬는데 여기다가 반응을 했어. 얘가 반응 전이야. 반응을 했어. 연소 반응을 했어. 그랬더니 자 어떻게 된다? 얘가 좀 줄었어. 줄고 이산화탄소가 Y몰이 생겼대. 그리고 H2O가 몇 몰이 생겼대? 2몰이 생겼대. 산소가 2몰이 생겼대. 반응이야. 잘 봐라. 그러면 잘 봐라. 그러면 우선 뭘 써? 이거는 쓸 때 뭘 써야 돼? 뭘 써야 돼? 그렇지. 화학반응식 써야 돼. 무조건. 먼저 화학반응식. 야, 지원아, 탄화수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뭐 누가 공식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 탄화수소는 맞출 때 탄소 맞추고 수소 맞추고 산소만 맞추면 돼. 순으로. 이렇게 맞추면 돼. 그러면 CO2 가스하고 H2O 가스가 생겨. 그럼 봐라. 탄소 몇 개니? 2개잖아. 있어. 수소 몇 개? 2개잖아. 그러면 여기다 1 써. 1은 생략하자. 근데 산소 몇 개? 4개고 5개지. 그러면 2분의 5를 써야 되지. 야, 개수는 분수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뭘 곱할 거야? 1 곱해.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EC2H2 가스 플러스 O2 가스. 그 다음 4CO2 2H2O가 생기지. 이해됐니? 그러면 봐라. 자, 얘가 몇 몰이 반응해 지금? 자, 얘가 지금 X몰이고 얘가 지금 CO2가 Y몰이지. 근데 봐라. 그러면 원래는 얘가 2몰 반응하면 얘가 5몰 반응해. 그래갖고 7몰이 소모돼야 되는데요. 근데 얘가 봐봐. 몇 몰이 남았어? 야, 여기서
반응 물질은 누구야? 한계 반응 물질 찾아. 누가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잖아.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지. 근데 자, 얘는 그대로 다 반응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몇 몰 반응했어? 그렇지. 5몰 반응했잖아. 5몰 줄었지. 그러면 얘가 5야. 그러면 얘는 몇 몰이 돼? 그렇지. 그래서 X가 2몰이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2몰이 되고 Y는 몇 몰이 돼야 돼? 따라서 4몰이 돼. 그러면 딱 돼. 그러면 전체가 이제 전체가 몇 몰이냐? 반응 전에 몇 몰이야? 9몰이지. 반응 후에는 몇 몰이야? 8몰이 되지. 그러면 이때 또 뭘 물어보냐면, 야, 반응 전 전체 기체의 밀도분해.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밀도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선생님 맨날 말했잖아. 뭘 물어봤냐? 야, 얘들아. 밀도는 뭐라고 했어?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잖아. 근데 원래는 이게 이제, 그러면, 야, 얘 무슨 반응이야? 밀폐된 실린더에서 반응이야.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니까 나가 없는 거야. 뭐가 성립?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자. 그러면 뭐는 일정한 거야? 질량은 일정한 거야. 그러면 밀도비는 뭐의 반비라니? 부피비의 반비라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뭐 들어있다? 분자수, 몰수 들어있다 했지. 몰수가 뭐다? 부피비인 거야. 부피비인 거야. 그럼 몰수가 몇 몰이냐? 9몰이잖아. 8몰이지. 그러면 반응 전 부피비는 9분의 1인 거야. 이해됐지? 반비례 하니까. 그러면 반응 후 부피비는 8분의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8분의 9가 나오잖아.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여기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실린더의 연소 반응에서는 제일 먼저 한계 반응을 찾아. 얘도. 그리고 계수비를 찾아.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 완성해야 돼. 그래가지고 반응 전후에 몰수를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밀도 고갈할 때는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해. 그러니까 밀도비는 부피분의 1이야. 이렇게 꼭 풀면 돼. 근데 부피는 또 뭐하고 비례하냐? 몰수비하고 비례하지. 그래서 찾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봐봐. 또 뭐가 있냐? 이제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봐봐. 이런 게 있어. 야, 뭐냐면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문제가 풀 때 이거 아이씨 안 찍었네. 됐어? 봐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야, 반응 전에 반응 물질의 반응 질량비하고 뭘 이용하는 거? 계수비를 이용해서 아까 시간 했지? 몰 질량 구하는 거 자주 나온다. 이게 자주 나온다. 반응의 질량비
질량비하고 개수비 이용해서 몰 질량 구하는 거. 봐봐. 뭘로 하는 거야? 자, 몰수는 뭐냐? 아까 지금 했잖아. 몰 질량분의 뭐야? 질량이잖아. 그러면 몰 질량은 뭐만 구하면 돼? 몰수하고 뭐만 하면 돼? 질량만 하면 돼. 근데 몰수비는 개수비지. 그러니까 개수 비워주고 질량 비워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문제가 이런 게 있어. 자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EC가 됩니다. 근데 반응해서 요 편원 반응 용기에 A하고 B의 질량을 달리하고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대. 그래서 반응 전후에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들. 봐봐. 근데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 자 반응전 질량비가 줬어. 질량비가 A 대 B가 2대 1. 2대 1이네. 그리고 반응 후 질량비가 A 대 C가 1대 12 이렇게 줬어. 그래갖고 구하래. 자, 첫 번째 봐라. 그러면 뭐 파악해야 돼, 얘들아? 뭐 파악해야 돼? 야, 뭘 써야 돼?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야 돼. 두 번째, 봐봐. 그리고 여기서 뭘 이용해야 된다고?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야 돼. 이게 밀폐된 공간이었대. 한 용기에, 반응 용기에 들어있대. 반응 용기에. 실린더 같이 반응 용기에 들어있대. 그러면 뭐가 생기고? 질량 보존 법칙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러면 반응 후의 부피가 얼마니? 질량이 합이 얼마니? 질량 비야. 그냥 12g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몇 g이 돼야 돼? 12g이야. 그러면 12g이 되려면 얘는 몇 g이냐? 야, 너 뭐 보고 있어, 이 새끼야? 이 새끼 딴짓하고 있어. 야, 얘가 8이 되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그러면 8대 4니까 12가 나오지.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한계 반응물이 누구야? 누구야? 다 없어졌어. 누구야? B지. 한계 반응물 찾았어. 그러면 봐봐. 그런데 자 보자 이제. 그러면 자 보자. 이랬을 때 얘들아 봐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봐. 풀어보면 2A 플러스 B가 2C가 됐지. 근데 얘가 몇 그램 있었어? 8g 있고 4g 있었어. 근데 얘가 봐라. 몇 g이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니까 얘는 다 사라져야 되지. 그러면 얘가 4가 반응했어. 갖고 0g 남았어. 그리고 얘가 몇 g이 생성됐어? 11g이 생성됐어. 근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는 몇 g이 남아야 돼? 1g. 그러면 얘가 몇 g이 소모됐어? 4g. 그러니까 다 나왔지. 그러면 봐라. 야, 질량비가 얼마니? 따라서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지금 7대 4대 11이지. 반응하면 그렇잖아. 7, 4, 11이 생겼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몰수비는 얼마니? 앞에 있는 개수비잖아. 그러면 2대 1대 2잖아. 그러면 몰 질량은 따라서 얼마야? 얘가 2분의 7대 1분의 4대 11, 2분의 11이니까 2를 곱해줘 버리면 7대 8대
12분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몰지라고 보여줬어. 이게 정석이라고. 이런 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아.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또 이것도 있는데 자 봐. 이런 게 어려운 거야. 뭐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A를 보면 뭐냐 자 우리 한 가지 화학 반응에서 실험 자료에서 질량과 부피를 갖다가 해석하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갖다가 구성하는데 제일 먼저 한계 반응을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반응 계수비 구해야 돼. 그러면 봐봐. A하고 B가 만나가지고 EB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된다? C가 된다. 근데 봐봐. 이게 세 고난도야. 이것들이. 이 정도가. 뭐 봐봐. 근데 뭘 줬냐면 여기는 제일 어려운 것들이 질량하고 부피, 몰수를 섞어버리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실험에서 잡아라. 1하고 2인데 여기는 반응 전의 질량을 줬어. 그리고 A하고 B야. 근데 이번에는 여기는 표에서 뭘 줘버리냐면 자 반응 후에 부피를 줘버려. 야 뭐냐면 남은 반응 물질의 질량 완전히 뒤죽박 죽여. 물질의 질량을 줘. 질량을 준다. 그리고 전체 기체의 부피를 줘. 뭘 준 거야? 몰수를 준 거야. 전체 기체 부피. 반응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거야. 이게. 이 문제 정도 나오면 5% 애들이 수준이 복잡해. 이걸 풀면 이제 100점에 근접하지. 봐봐. 21이야. 그리고 7, V2. 그러면 우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를 갖다가 적으니까 얘를 한계 반응 물질로 생각하는 거잖아. 적으니까 얘를 생각했어. 라고, 얘가 12가 없어져. 응? 12가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몇 g이 나와야 돼? 4g 나오니까 얘가 10이 돼. 그러면 나한테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이번에는 얘가 적잖아. 얘도, 여기도 적잖아. 그래갖고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라고 생각했어. 그래갖고, 8g을 뺐어. 그러면 얘는, 야, 얼마가 반응해? 얘가, 8분의 10이니까 곱하면 얼마야? 3분의 20이 반응해야 되겠지. 봐봐. 야, 반응비가 지금 몇 대 몇이야? 6대 5지. 6대 5지, 지금. 12하고 12 반응했잖아. 그러면 반응비가 몇 대 몇이야? 반응 질량비가 6대 5지. 그러면 여기다 8 곱하기 6분의 5로 하면 얘는 얼마가 반응해야 돼? 얘가 6분의 5잖아. 그리고 8을 곱해주지. 그럼 얼마가 반응해야 돼? 얘가 3분의 20이 반응해야 돼. 근데 그러면 얘가 3분의 20이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 얘가 이게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잘못 잡은 거야. 한계 반응 물질. 잘못 잡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계 반응 물질 다시 잡아볼게.
다시 잡아보면 이번에는 얼마였냐면 12, 14였어. 그리고 얘가 8, 21이었어. 한계 많은 물질을 A로 잡아버려. 그러면 얘가 14가 빠져나가고 얘가 4가 남아야 되니까 얼마가 가능한가? 8이 가능한가? 그러면 얘는 이제 이번에는 한계 많은 물질이 누구야? 누구야? 이번에는 누구야? 얘야 돼. 얘가 적으니까. 얘는 8이 가능해. 그러면 얘는 몇이 반응하냐? 몇이 반응해? 그대로, 8이 반응했잖아. 그대로 반응하잖아. 그럼 얘도 반응하는 질량이 어떻다?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5대 얼마냐? 얘는 4대 7로 반응하지. 그럼 얘도 4대 7이니까 얘는 얼마가 반응해? 14가 반응해. 그럼 27이 남잖아. 이게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서 자 이때 얘들아 봐. 그러면 야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C가 그러면 여기서 C의 질량이 얼마여야 돼? C의 질량이 얼마여야 돼? 얘는 얼마여야 돼? 21이어야 돼. 22여야 되지. 여기서도 C의 질량이 얼마여야 돼? C의 질량이 얼마여야 되냐? 8하고 14, 22여야 돼. 그러면 봐라.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지금 질량비 몇 대 몇이냐? A 대 B 대 C가 7대 4대 11이지. 아니 22지. 아예 잘못했다. 몇 대 몇이야? 8대 14대 22단 말이야. 그 다음 몰수비가 얼마냐? 1대 2대 1이라고 해요. 따라서 화학식량은 얼마야? 얘 16 곱하면 8대 얘는 2로 나누니까 7이고 얘는 20이죠.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봐라. 전체 기체의 부피비를 물어봤지. 전체 기체의 부피비를 물어봤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될까? 남은 양이 누가 남아? A가 남지. A의 화학식 몰질량 얼마야? 8이지. 그러면 8분의 4니까 얘 얼마야? 0.5가 남아. 0.5몰이야. 0.5잖아. 0.5몰이 남아. 그리고 그다음 그냥 우선 몰수로 계산할게. 몰수로 계산할게. 그러면 몰수로 계산하면 얘가 그러면 0.5 나왔고 얘가 몇 그램이 몇이야? 몰수가 20이잖아. 그러면 22분의 20이지. 몇 몰이야? 1몰이지. 그러면 얘도 봐봐. 얘가 7이 남지. B가 7이 남지. B는 몰 질량이 얼마야? 7이야. 그러면 7이니까 걔는 몇 몰이에요? B가 1몰이 남지. 그리고 얘도 몇 몰이에요? 1몰이잖아. 그러면 V1 대 V2는 이것까지 몇 대 몇이냐? 3대 4. 몰수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어려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문제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한계 받는 물질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정해갖고 풀어. 풀다가 틀리지. 그러면 다른 놈을 한계 받는 물질로 해가지고 풀면 돼. 여기서는 봐봐. 우선 얘를 갖다가 한계 받는 물질로 했어. 그랬더니 얘가 14가 되고 얘가 4가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8만 반응해. 8이 반응해.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이제 적어? 얘가 적지. 그러니까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야. 그러면 얘가 8이 반응하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반응해야 돼?
똑같이 얘가 8이 반응하면 얘도 14가 반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7g이 남잖아. 그러니까 맞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B를 알 수 있잖아. 얘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 8대 14대 22로 반응하지. 그러면 얘는 개수 비로 가지고 1대 2대 1이잖아. 그러면 이걸 나눠주면 몰 수비가, 몰 질량이 나와. 8대 7대 22가 나와. 그러면 여기도 구할 수 있어. 했지? 뭐 남는 게 A가 몇 g이 남았어? 4g이 남았잖아. 그러면 몰 질량분의 8분의 4니까 얼마가 남아? 0.5몰이 남지. 되지? 그리고 얘는 22분의 22니까 1몰이 남지.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B가 7g이 남잖아. 그러면 7분의 7이니까 얘는 몇 몰이? 1몰이 남지. 그리고 얘는 또 22분의 22니까 몇 몰이 남아? 1몰이잖아. 그러면 부피비는 몰수비하고 똑같으니까 1.5 대 2니까 몇 대 몇이야? 부피비가 3대 4. 이것까지 나온단 말이야.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걸 이제 풀겠지. 좀 풀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전에는 알았어 몰랐어. 푸는 방법. 야 여기도 있어. 뭐냐면 몇 번에 있냐면 49페이지에 2번에 있어. 2번에 있어. 야 그러면 자 야 이게 8은 64지. 봐봐. 여기서 한계 반응 물질 찾아볼게. 선생님이 어떻게 찾아? 야 C가 누가 한계 반응 물질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잘못했다. 47페이지 17번. 봐봐. 여기서 한계 반응 물질은 봐봐. 자, 둘 다 있잖아. 여기서 찾는데 봐봐. 표는 T도시 일기압에서 A, B를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켜갖고 실험을 완성했다. 이거 맞았어? 틀렸었지. 한번 고쳤지. 근데 달리하여 완결시킨 실험에서 실험에 대한 자료다. 근데 봐라. 자, 근데 A, B의 분자량은 각각 스몰 x하고 y인데 T도시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V리터고 가나에서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대.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가나에서 다르다는 거지. 근데 자, 야 얘는 몇 배 됐어? 가에서 나 되면서 나에서 가 되면서 가에서 나 되면서 B는 8배가 됐지. 그리고 C는 생성물의 부피는 몇 배가 됐어? 7배가 됐지. 근데 A는 몇 배가 됐어? 2배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누가 한계 반응물이냐? 비율이 적은 놈이 한계 반응물질이겠지. 이해됐어? 나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질이야. 그래서 이해됐어? 그러면 가에서는 틀려져 있으니까 B가 다 소모되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야 가에서 나가면서 생성물의 부피는 7배가 늘었어. 근데 B는 질량이 8배가 늘었어. 근데 A는 2배밖에 안 늘었어. 그러니까 누가 나에서 소모되겠냐? 다 소모되겠어. A가 소모되겠지. A가 한계 반응물질이야. 그리고 가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질이야? B지. 이해됐어? 그래갖고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야 W가 다 소모됐는데 B가 다 소모됐는데 생성물이 부피가 V리터가 생긴 거야. 그러면 W가 몇 몰이다? 몇 몰을 의미한 거야? 1몰이야. 1몰이야. V리터니까. V리터가 1몰이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1몰이 소모된 거야. 근데 야 나에서는
A가 EW가 가능하지. 그러다 보니까 A가 맨몰이 생성되는 거야. A가 맨몰이 생성돼. 야, Y는 W고, 야, 그러면 이제 얘는 맨몰이 소모되는 거야. 봐봐. 여기서는 첫 번째 봐봐. 가에서는 봐라. 가에서는 A가 맨몰이 소모되냐. A가 한계 반응물이니까 야, W야. W가 소모된 거야. 근데 C가 얼마가 생성됐어? VDT가 생성됐지. 그러면 얘는 Wg이 맨몰인 거야. 1몰인 거야. 왜? 얘가 B가 몇 대 몇이니까 2대 1대 1이니까 2대 1대 1이니까 근데 나에서는 누가 한개 반응물질이야? W구나 얘가. 그리고 얘가 EW고 얘가 8W지. 그리고 얘가 그거지. 7V지. 그러면 여기서 한개 반응물질 여기서는 누구야? 얘야. 반응물질 틀려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EW가 다 소모돼. 근데 얘는 B는 몇이야? B는 몇이야? 얘는 1이 7V야. 그러면 얘는 2V니까 얼마가 생성돼야 돼? 14몰이 생성돼야 돼. 그렇지? 14몰이지. 따라서 여기서는 뭐야? X는 따라서 A가 몇 몰이야? 14몰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야? 따라서 X는 뭐냐? 얘가 그러면 이거고 여기서는 이거잖아. 그럼 W가 1몰이잖아. 얘는 그러면 분자량이 있잖아. 분자량이 A의 분자량이 X고 B의 분자량이 Y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몰 질량은 뭐야?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이다 보니까 X는 뭐가 됩니다. 여기서는 몰수가 1몰이지. 1몰이 W야. 그러면 얘는 W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몰 질량이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Y는 뭐가 되는 거야? 14분의 2W가 되는 거야. 그래서 7분의 1W잖아.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 Y분의 X가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1W분의 1분의 1W니까 따라서 뭐냐? 7이네? 이게? 7이네? 아니 잘못했나? 7분의 1이냐? 잘못했나? Y분의 X가 있냐? X분의 Y가 있냐? Y분의 X 맞는데? 그러면 얘가 7분의 1이니까 안 맞냐? 맞는데? 그러면 얘가 W고 W니까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인데? 내가 뭘 잘못했지? 7분의 1인데? 맞는데? 어, 14분의 2W가 잘못했구나. 이게 A가 X 맞지? 아이씨, 병신, 아이씨. 잘못했네. 여기를 잘못했네. 이게 B지, 지금. B지. B네. B가 Y고, A가 X인데, 잘못했네. 내가. 순서를 잘못했네. 내가 얘가 Y고, 얘가 X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X분의 Y분의 X니까, 따라서, 이게, 7분의 1, W분의 7분의
1W니까 그러면 7W분의 W니까 7분의 1이 나오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지? 한 개 반응을 구하고 얘는 다 없어지니까 얘가 B하고 7V가 생기니까 얘는 2니까 몇 V였어? 2W가 14몰이었지. 그리고 얘는 1이니까 얘가 W가 1몰이 되는 거지. 갖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갖고 이것도 구하는 거야. 뭘 치냐고. 아까 같이 이렇게 안 구해도 되고 뭐로 구해도 돼? 뭐냐면 이거 있지. W는 뭐냐 있잖아. 아까 전에 W가 A 대 B로 구해도 되고 A, B, C로 구해도 되고 갖고 이 질량비를 알면 이걸 다 해가지고 몰수비하고 갖고 몰 질량을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구해도 돼. 됐어? 그러면 좀만 쉬어. 이제 이해됐어? 안 됐어? 확실해? 이게 엄청 어렵게 나와. 이게 한계 반응 물질하고 계수 비교하고 구하는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힘들었지. 이거는 안 풀어도 돼. 이건 진짜 더러운 문제.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풀 수 있어. 이것도 한계 반응 물질로 푸는 거야. 너 화학은 좀 괜찮다면서? 화학은 다 풀었어? 문제를? 풀긴 풀었어? 민치야? 화학은 안 어려워? 앞에는? 괜찮아? 너 이거 다 이해했어? 못했어? 너 다 풀었어? 안 풀었어? 빨리 좀 풀어라. 좀. 언제 풀려고 그래? 4월달부터 열심히 해요. 응? 4월달부터 열심히 해요. 근데 둘 다 앞에 많이 풀었어요. 이거 구하는 거 윤채야. 이거 구하는 거 몰지나가 이제 이해했어? 확실히? 이거 어렵단 말이야. 아까쯤에 나온 거 마지막에 적어준 거 있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나오면 이렇게 막 질량하고 부피하고 막 몰수하고 섞인 거 있잖아. 그걸로 계수 비교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해봐. 막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질량 나오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갖고 풀어야 돼. 무조건은.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그런 거는 한계 반응 물질 먼저 정하고 질량 보존 법칙으로 푸는 거야 문제. 그러면 그 질량비를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또 계수비에서 몰수비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몰 질량까지 구할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푸면 돼. 이게 제일 어렵게 나와. 이번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만 잘하면 돼. 저 내일 수업평가 있어요. 화학. 빨리 더 말한다. 씨. 근데 이거 왜 만들어 왔어요? 응? 이거 왜 하면 된다고? 이게 이거냐? 근데 이거 뭐 틀린 그거 있으면 뭐 감점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틀린 거 있나? 사회변화 플라스틱? 뭐 사회변화 플라스틱이냐? 그래? 뭔 사회변화야? 사회변화가 뭐예요? 사회변화 플라스틱이라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 플라스틱이 사회 변화시키는 그런 거야. 이거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 3번. 3번? 아이씨 이렇게 띄었어야지 이거. 아니 이거 ChatGPT가 만들어준 거거든. 야, 이거 이렇게 있어야지. 야 이렇게 딱 띄었어야지. 아니 ChatGPT가 만들어준 거라 그래요. 이렇게 떠야지. 일단 또 뭐 사회변화 플라스틱이라 했어. 윤치야 이리 와봐. 저기 보여줄게. 알려줄게. 너도 배고파 안 고파? 어?
여기에는 숙제가 많았어? 숙제가 많았어? 엄청 어느 정도 되는데? 기가 찰 정도로 되었어? 너 오늘은 여기 그 뭐냐 저기 뭐냐 완자 기출비 있어? 네. 그거 다 풀었어 안 풀었어 앞에 거는?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 벌써? 방학에서. 방학 때 풀었어? 그럼 문제를 줄까? 선생님이? 다른 문제를 줄게. 네. 그 엠핑 문제를 줄게. 엠핑 문제를 줄게. 수능 개념 완성이 있으면 좋은데 개념 완성이 난 물리하고 지구학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안 떠. 잠깐만 오늘 떴는 거 보자. 아이씨 진짜 나쁜 놈들. 야 네가 다 먹었지 마지막으로 하리보 저요? 다 챙겼지 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제 2개 남아있었는데 제가 하나 먹고 어떤 애가 나가면서 가져왔어.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다. 이제 이건 진짜 아껴서 먹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사셨을 때 돈 꽤 많이 들 거라. 진짜 많이 들어. 막 2통이 한 달 만에 없어져. 어떻게 된 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화학도 떴다. 이제 화학도 떴어. 윤채야. 화학도 떴다. 이제 개운하다. 생물이 떴나 안 떴나? 생물이 없나? 그러면 윤채는 그걸 줄게. 완자 기출비도 주고 그 기출비 말고 엠픽도 주고 그 수능 개념 완성 그것도 줄게. 그거면 되겠어? 네. 응? 지원이가 왜 안 왔냐? 저요? 니 말고 다른 지원이. 사씨요? 성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 걔가 원래 오는 그거예요? 빨리 와. 먼저 와갖고 한 거지.
주인이 아파? 오늘 아이고 저 켜져 있냐? 결합의 극성하고 쌍꺼풀에 돼 있는데 결합의 극성은 뭘로 나타내냐? 전기 음성도차로 나타낸다. 전기 음성도차. 전기 음성도가 뭐랬어? 공유결합 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상대적인 세기가 뭐야? 전기 음성도잖아. 그러면 결합의 극성은 크게 두 개로 나간다. 결합의 극성은 뭘로 나눠? 자,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은 나누는데, 자 봐라.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차가 0이야. 왜? 같은 것끼리 결합하니까. 같은 것끼리 결합하니까. H2, O2, N2하고 결합하니까 전기 음성도차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것끼리 결합하니까 전기 음성도차가 0이 아니야, 무조건. 0이 아니야.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0이 아니다. 그럼 뭐죠?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무조건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H2O, HCl, H2O, CO2, NH3 같은 것들, 있는 게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 H2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 수소하고 수소가 이거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로 표시하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야, 이게 뭐냐면 너희들 루이스 전자점식 안 배웠지? 알지? 루이스 전자점식은 뭐야? 야, 제가
원자과 전자수를 점을 찍어서 표현한 거야. 그러면 얘들은 야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치니까 이임이 똑같으니까 어느 쪽으로 안 치우치고 무극성 공유라고 되는 거야. 근데 다른 것끼리 결합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죠.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얘가 2.2 수소 외원아이 수소 2.2야. 그리고 염소가 3.2야. 3.2야. 그럼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염소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끌어간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이게 극성 공유라며.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쌍을 갖다 한 놈이 더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가 부분적으로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얘가 부분적으로 뭐가 돼? 플러스가 돼.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안 띄고. 이해돼? 이게 무극성 공유라. 얘가 극성 공유라며. 그 다음 이제 봐. 우리가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결합의 극성을 나타낼 수 있어. 전기 음성도 차 결합의 극성이다. 근데 얘들아 봐. 전기 음성도 차하고 결합의 극성이 있는데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같은 것끼리 결합해갖고 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모르냐면 얘가 전기 음성도 차인데 0이야. 그러면 얘는 H2 같은 거야. 그러면 얘들은 뭐야? 무극성 공유. 만약에 HCl이면 얼마야? 전기음성도 차가 1.0이야. 얘는 다른 것끼리 결합했으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야. 그러면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든지 극성 공유결합은 특히나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 차가 큰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쏠리면서 하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공유결합이 형성되는데 만약에 전기음성도 차가 너무 크지 그럼 어떻게 된다? 아예 전자를 빼앗겨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버린다? 이온결합이 형성돼. 이게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은 한 끗 차이야. 그러니까 둘 다 공유결합도 공유성도 갖고 있고 이온성도 갖고 있어. 근데 공유성이 50% 이상이지. 그럼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온성이 50% 이상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봐봐. 아예 이제 NaCl이다. NaCl이 있어. NaCl은 전기음성도 차가 얼마냐? NA가 0.9고 얘가 3.2. 그러면 얼마니? 둘이 차이가 2.3이지. 그러면 이때는 전자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겨버려. 그래갖고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형성돼? 이온결합이 형성돼. 전기음성도 차가 워낙 커버리면 전자가 쏠리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겨버려. 그래갖고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그럼 보자. 67페이지 나왔다. 자, 봐라.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 있어. 근데 봐라.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0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은 커진다. 즉, 봐라. 전기음성도가 크면 클수록, 음성도 차가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은 커진다. 즉,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된 놈은 플러스 양이 커지고, 마이너스 되는 놈은 마이너스 양이 커져. 그래갖고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그래. 봐라. 수소 H2는 전기음성도차가 같은 것끼리 결합했으니까 0이야. 근데 CH는 얼마니? CH는 얼마야? 전기음성도차가 0.4야. 그리고 NH는 얼마야?
NH는 0.8이야. 그리고 OH는 얼마야? 1.2야. 그리고 FH는 1.8이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올수록 극성이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극성이 작아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얘는 전기음성도 큰 놈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니까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전기음성도 차가 작은 놈이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해서 넘겨봐. 근데 봐라. 여기서는 안 나왔지. 이게 안 나왔잖아. 이게 안 나왔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아예 어느 정도 차가 커버리지. 아예 커버리지. 그러면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떻다? 전자를 빼앗겨가지고 아예 뭐로 변해버린다? 물론 전기음성도 차가 커지면 결합의 극성은 커지지만 너무 커버리면 뭐다? 뭘로 변해버린다? 이온 결합으로 변해버린다. 이해됐어? 그럼 봐라. 68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자,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공유결합의 치우침 봐봐. 야, H2는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그러니까 전하가 고르게 있다. 자, HH는 결합은 무극성 공결합이고 각 원자의 전자의 치우침이 대칭이다. 근데 HCl이나 HF는 극성 공결합이고 전자의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면서 치우친다. 그리고 HF의 결합의 전기음성도 차가 HCl의 결합의 전기음성도가 크므로 결합의 극성은 누가 더 크다? HF가 더 HCl보다 크다.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리고 얘들아 뭐가 있냐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있어.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라고 보면 돼.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라고 보면 돼. 힘이라고 보면 되는데 잘 봐라. 쌍극자는 이거야. 어디서 나타나? 극성 공유결합에서 나타나. 쌍극자는 뭐냐면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에서는 공유전자쌍이 치우치면서 한쪽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한쪽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됐지. 그러면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다 있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해? 쌍극자라고 해. 이해됐어? 봐라. 한 분자 내에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으면 이걸 쌍극자라고 해. 그러니까 쌍극자는 어디서 나타난다?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안 나타나.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극성 공유결합에서 나타난다. 이해됐지? 한 분자 내에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게 쌍극자야. 그리고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아?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정도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플러스 극에서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갖고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극성이 큰 거야. 그리고 거리가 먼 거야. 봐라. 자, 쌍극자 모멘트는 뭘 나타낸다고? 쌍극자의 극성의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낸다. 척도다. 쌍극자의 극성의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낸다. 즉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극성도 크고 방향도 나타내. 그리고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자,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작용 안 해.
쌍극자 모멘트 합이 모멘트가 0이야.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은 그나마 이제 쌍극자 모멘트가 쌍극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힘이 작용해.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에? 그리고 자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뭐라고? 야 결합의 극성은 커진다. 그리고 쌍극자를 표시할 때 봐봐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봐라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플러스 Q야. 얘가 마이너스 Q야. 그러면 어떻게 표시한다? 여기에다가 화살표를 표시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표시해. 하고 그리고 이 거리가 R일 때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뭐에 비례한다? 전하량과 거리의 곱셈이 돼. 그리고 표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한다. 그러면 봐라. 자, 예를 들면 H2는 야, 얘는 이렇게 되니까 야, 우리가 이제 결합선수는 공유결합시 결합선수 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결합선을 표시하거든. 결합선 한 쌍이 결합선 하나야. 이렇게 표시한다. 근데 이때 얘는 어느 쪽으로 안 치우치지. 쌍극자 모멘트가 안 생겨. 근데 봐라. 뭐 있냐면 H2O가 있어. H2O는 구분형이란 말이야. 뒤에 나온다. 구분형인데 얘는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쪽으로 표시해.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이걸 봐봐. 세 번째. 또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는 NH3인데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면 돼. 누가 커? 전기음수구가. 질소가 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쪽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시하면 돼. 그리고 네 번째. 메테인은 CH4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표시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를. 자,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는 전기음 송도가 작은 양전하에서 뛰는 원자에서 전기음 송도가 커가지고 운전할 뛰는 쪽으로 원자 쪽으로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리고 밑에 나왔지. 아까 처음에 설명해 있는 거. 전기음 송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구분이 있다. 첫 번째 봐라. 야,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전기음 송도차가 0이야. 근데 극성 공유결합이면 전기음 송도차가 0이 아니야. 즉 봐라. 여기서 나오는 거 봐봐. 자, 보면 자, CL2야. 0이야. 전기음 송도차. HCl 얼마냐? 1.0이야. 근데 NaCl은 얼마야? 아까 지금 2.3이었지. 그만 봐라.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다. 근데 얘는 전기음 송도차가 너무 크니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겨갖고 이온결합이 있던데. 그러면 누가 야 전기음 송도 차이는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 이쪽으로 갈수록 크고 야 쌍극자 모멘트도 이쪽으로 갈수록 크다. 왜? 결합의 극성이 크니까. 전기음 송도 차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다겠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 송도 차가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인데 이 차가 너무 많으면 아예 치우침이 아니라 전자를 빼앗겨갖고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이것도 있다. 봐봐. CL2는 두 원자의 전기음 송도가 같아가지고 두 원자가 전자를 동등하게 공유하지. 그래갖고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HCl은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낸다. 극성공유랍이야. 근데 NaCl은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차가 매우 크면 전자가 한쪽으로 완전히 한 원자 쪽으로 완전히 이동해갖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뭐하고 있냐? 됐지? 그 다음 넘겨봐 이제. 이거 넘겨보면 자 뭐가 있냐? 잡아라. 이제 분자 구조가 있어. 86페이지. 분자 구조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앞에 거는 별거 아니니까 킥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킥이 나온다. 어? 보자. 자, 금방 말했지. 한 번 다 배웠지. 그 뭐냐? 채미는 그 뭐냐? 윤채는 다 배웠지. 이거 그때 완벽히 이해했어? 잡아라. 루이스 전자 점식 있어. 여기는 좀 쉬운 거야. 그래도. 전자 점식은 뭐야? 첫 번째 보면 루이스 전자 점식은 자 원소기호 주위에 뭘 찍어? 자 원자가 전자를 뭘로 표현한다? 점을 찍어서 표현한다. 자, 지훈아, 원자가 전자가 뭐냐? 활동하는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지.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같지. 그러면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가 전자가 굉장히 중요해. 즉 루이스 전자 점식은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해서 나타난다. 그래갖고 원자 사이의 화학 결합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원자에서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어. 원자에서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는데 점식이 있는데 보면 여기서 자 뭐가 있냐? 야 원소기호의 상하좌우에 원자가 전자를 나타내는 점을 한 개씩 찍은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두 개씩 찍어. 상하좌우에 봐봐. 수, 해, 헬륨은 안 찍지. 리베비시는 코도, 노, 오, 푸, 네. 그 사실을 나만 알지. 그럼 봐봐. 펩시콜라, 흑하지. 그러면 일쪽은 한 방향에 하나만 찍어. 이쪽은 두 방향에 하나씩 찍어야 되지. 두 방향에 하나씩 찍는다. 13쪽은 세 개니까 세 방향에 하나씩 찍어. 14쪽은 네 개니까 원자가 전자 네 개니까 네 방향에 하나씩 찍어.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는 한쪽이 두 개씩 찍어. 한쪽을 두 개씩 찍어. 그리고 여섯 개는 두 방향을 두 개씩 찍고 한 방향을 하나씩 찍어. 이러면 돼. 그리고 일곱 개니까 얘는 세 방향을 두 개씩 찍고 한 방향을 하나 찍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표시한다. 그리고 자 봐라. 거기서 그래갖고 원소기호 상하좌우에 원자가 전자를 나타내는 점을 한 개씩 찍은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부터는 이미 찍은 전자와 합쳐서 쌍을 이루도록 그린다. 그리고 홀전자는 뭐야? 각 원자에 포함된 전자 중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서 얘들이 뭐에 참여한다? 화학결합하면서 쌍이 된다. 즉 봐라. 실리콘은 자 몇 개야? 실리콘은 몇 개니? 홀전자가 몇 개야? 14족이니까 4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4개의 홀전자가 전부 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거야.
근데 이는 15족이니까 홀전자가 몇 개야? 3개잖아. 그러면 3개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 결합에. 그리고 일상주기에 다 나타냈지 이거. 그 다음 보자. 이제 분자의 루이스 전점식이 중요해. 루이스 전자점식 보자. 이거 보면 분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잡아라. 자, 제일 먼저 얘는 H2O를 표시해보자. H2O를 표시해보면 자, 봐라. H2O는 이렇게 돼. 중심 원자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결합선수가 많은 놈들 있잖아. 공유전자쌍이 많은 놈들이 중심 원자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있잖아.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자, 얘는 뭐냐면 산소는 무조건 뒤에 나오는데 비공유전자쌍이 이게 이 킥이 뭐냐면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 있잖아. 근데 비공유전자쌍이 무조건 산소는 몇 쌍이야? 2쌍이야. 산소 원자는 원자당 무조건 원자당 몇 개다? 2쌍이야. 그리고 산소 누구냐? 질소는 몇 쌍이야? 1쌍이야. 그리고 플로린이나 염소는 몇 쌍이야? 3쌍이 있어. 비공유전자쌍이. 봐. 야,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있냐? 몇 쌍이 있어? 3쌍이 있지.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는 놈은 3쌍이 있지. 얘 몇 쌍이 있어? 산소 2쌍이 있고 얘 1쌍 있잖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야지 편하다. 그러면 결합선은 이제 비공유전자쌍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 돼? 몇 쌍이 돼? 2쌍. 얘는 3쌍. 얘는 몇 쌍이야? 1쌍이야. 근데 탄소는 뭐만 있다? 공유전자쌍만 있어. 4쌍이다. 그럼 결합선이 얘는 몇 개야? 2개. 얘는 3개. 얘는 1개지. 얘는 4개란 말이야. 그러면 결합선이 많을수록 중심 원자가 많아. 그러면 H2O에서는 결합선이 누가 더 많아? 산소가 많아. 그러니까 산소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둘, 8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라. 얘는 무슨 쌍이야? 공유전자쌍이지. 근데 얘는 뭐야? 비공유지. 비공유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공유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물론 산소 쪽으로 치우쳐. 전경소도가 산소가 크니까. 근데 여기서 차지하는 공간이 얘는 이것밖에 안 돼. 근데 비공유전자쌍은 어떻다? 차지하는 공간이 한 원자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커. 그러면 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 근데 이 반발력이 누가 제일 크냐면 전자쌍끼리는 무조건 반발력이 작용해. 마이너스 작용하니까 이걸 누가 제일 세냐면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이 비공유. 그리고 뒤에 보면 공유가 제일 약해.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들이 밀어가지고 이게 수평이 일자형이 안 되고 고분형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 봐봐. 또 누가 있냐? 그러면 단일 결합이 있고
이 루이스 전자점식에 야 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으면 무슨 결합이라고 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봐라. 얘를 몇 중 결합이라고 해? 얘는 몇 중 결합이야? 그렇지.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전자쌍을 한꺼번에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고 세 쌍을 공유하면 삼중 결합이야. 얘는 공유 전자쌍이 비록 두 개지만 뭐냐 따로따로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일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플로린도 있지.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두 개가 한 개가 부족하니까 지그들끼리 몇 개씩 공유해? 한 개씩 공유해.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유 전자쌍 몇 쌍이야? 한 쌍이지. 그리고 봐라. 비공유는 몇 쌍이지? 원자 하나당 몇 쌍이야? 세 쌍이지. 이해됐지? 얘는 비공유 산소는 원자 하나당 두 개죠. 이거 알아보면 엄청 편하다. 그러면서 얘들은 단일 결합이에요. 근데 이제 보자. 단일 결합하고 이중 결합이 있는데 보자. 이중 결합이 있는데 여기서 자 보면 자 단일 결합은 무조건 이처럼 한 쌍만 공유하는 거야. 어? 근데 이중 결합은 봐라. O2는 봐라. 지가 원자과 전자가 6개이기 때문에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하니까 지그들 옆에 놈한테 네 2개 내놔 나도 2개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을 몇 쌍을 공유해? 2쌍을 공유하는 거야. 이게 이중결합이야. 이것도 이중결합이고 CO2도 봐라. 그러면 여기서 야 윤지야 저기 중심 원자가 누가 돼? 왜? 선생님 결합선이 많은 놈일수록 중심 원자가 된다 했지. 그러면 얘가 결합선이 얘는 4개고 얘는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얘가 중심 원자가 되는 거야. 결합선이 많은 놈이 중심 원자가 된다 무조건. 그러면 탄소는 몇 개가 부족해? 4개 부족하니까 산소들하고 2개씩 공유해. 그러면 여기는 8개, 8개, 얘도 8개니까 야 얘들은 4중 결합이 아니라 뭐야? 2중 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조심해라. 그리고 봐라. 자, 뭐 있냐면 야 N2가 있어.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5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8개 되면서 얘들은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야? 3쌍이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냐? 3중 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또 있어? HCN 사이아나수도 있어. 그러면 중심 원자가 누가 돼? 결합선이 제일 많은 탄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탄소하고는 단일 결합이고 질소하고는 세 쌍을 공유해. 갖고 2,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탄소하고 수소는 단일 결합, 질소하고 탄소는 3중 결합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냐? 갖고 루이스 구조에서 봐봐. 이 공유 전자쌍 수를 갖다가 뭘로 나타낸다? 선생님 지금 루이스 구조도 다 해줬어. 공유 전자쌍 한 쌍을 결합선 하나로 나타내. 단일 결합을. 얘는 2쌍이니까 이중 결합이잖아. 이걸로 나타내. 얘는 이중 결합이 2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된다. 근데 이때 봐라. 자 뭐가 있냐면 또 HF도 했지. 선생님 봐봐. 그러면 뭐가 있냐 또 여기서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CH9가 있잖아. NH3하고 CH9가 있잖아.
NH3는 어떻게 나타낸다? 야, 중심 원자가 질소야. 근데 얘가 원자가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니까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3개하고 결합해. 둘, 8이야. 그러면 얘는 삼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이 3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표시할 때는 어떻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걸로 표시하면 돼. 그 다음 메테인은 어떻게 돼? 탄소가 중심 원자인데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4개 부족하니까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해? 4개하고 결합해. 그러면 8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유전자쌍이 4쌍이야. 사중결합 아니고 얘는 단일결합이 4개 있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리고 이제 질소에 있고 CO2에 있고 사양화수에 있고 야 얘들아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에테인이 있어. 그러면 에테인이 있으면 어떻게 표시할까? 얘는? 어떻게 표시할까? 안 나왔잖아. 어떻게 표시해? 야 결합선은 탄소는 결합선 무조건 몇 개 해야 돼? 4개 해야 돼. 4개 해야 돼. 그러면 지그들끼리 여기서 수소하고는 하나밖에 못해. 그러면 나머지 있잖아. 8개를 어디서 채워야 돼? 6개를 지그들끼리 채워야 돼.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해야 돼. 그러면 얘는 2개, 8개가 되잖아. 그러면서 얘는 여기는 단일결합, 얘는 삼중결합 공유하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N2H2G.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야 질소하고 수소는 무조건 한 쌍문 공유해야 되나? 한 쌍문 공유해야 되나? 그러면 나머지에서 얘가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니까 한 쌍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공유하면 돼.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몇 쌍씩 공유하면 돼? 2개씩 공유하면 돼. 그럼 8개, 아니 2개, 8개가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얘는 결합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얘는 결합선을 몇 개 해야 돼? 무조건 3개 해야 돼. 3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막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폼알데하이드 HCHO가 있지. HCOHO가 있지. 그러면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중심 원자가 탄소가 되지. 결합선수가 제일 많으니까. 얘는 수소들하고는 한 쌍만 모으면 돼.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부족해? 4개 부족하지. 그러니까 산소하고 2쌍을 모으게 돼. 그러면 배 2개, 배 8개. 그리고 얘는 또 지가 2쌍이 있으니까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공유전자가 2쌍이고 여기는 한 쌍이야. 그러다 보니까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해됐어? 됐어? 너 엄마가 그래? 아니잖아. 너 줘봐. 누구야? 친구지? 네. 놀러 가려고. 너 놀러 가려고. 지금 야 도희가 놀러 가냐? 주말에 이 미친놈아. 진짜 정신을 못 차려. 오늘 사지원이 못 온다는데?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지원이가. 쉬어? 좀. 왜? 가. 목요일 몇 시? 8시 반? 너 화요일 날도 올 수 있어? 화요일 날은 안 돼요. 그거 알았어. 목요일 날 와. 빨리.
야, 윤채는 수요일 날 9시, 6시에 오면 돼. 아, 7시. 7시에 오면 돼. 7시에 와갖고 물리하고 생물 좀 봐줄게. 생물은 네 혼자니까 네. 상관이 없어. 이건 다 이해했어? 네. 아, 뒤에 나올 거 있잖아. 공유전자선수하고 비공유전자선수하고 결합선수가 있잖아. 결합선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결합선에 의해서 결합선이 많은 놈이 중심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구조가 다 정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몇 중 결합인지 다 할 수 있어. 얘는 결합선 무조건 몇 개야 돼? 세. 산소는 몇 개야 돼? 결합선. 그렇지. 탄소는 몇 개야 돼? 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몇 중 결합인지 다 알아. 뭐 이런 것도 있어. C2H6 있지. 그러면 야, 너 탄소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탄소 몇 개씩 하고 결합해? 3개씩 하고 결합하잖아. 3개씩 하고 결합하잖아. 그러면 이제 결합선이 몇 개 남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구조가 다 정리돼 버리는 거야. 쉽지? 결합선은 아니야. 밥 안 먹었어? 아까 아까 지금 몇 시야? 윤차이는 나갔냐? 네 오늘 새벽. 아, 맞아. 걔들 그거 같지? 그래가지고 어제 걔들은 10시 반까지 11시까지인가 했나? 몇 시까지 했더라? 맞아. 10시 반까지 했다. 2시간 반을 했어. 물리만. 너는 시간이 안 됐잖아, 그때. 8시부터 2시간 반을 했으니까. 너는 시간이 안 됐잖아. 그렇지. 니도 물리가 있어, 그때.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은 어디서부터 할까? 물리를? 잠깐 봐봐. 이게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나? 얘가 전화 안 받으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어디까지 나갔나? 너 여기 작용 반작용 같은 거 알아? 어디가 제일 어려워? 얘가 작용 반작용까지 안 나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보자. 얘를 보면 되죠.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29일. 29일이지. 그러면 22일 날이었네.